자, 우리 5학년 친구들 안녕. 오늘은 사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 19일차거든요. 자, 인권신장을 위한 옛날의 여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인권에 대해서 알아봤었어. 자, 인권이란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권리를 인권이라고 했었어. 그러면 옛날에는 자, 인권신장을 위해서 어떤 제도들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식탁 위에 자, 뭐가 있나요? 저기는 지금 옛날이 아니고 지금 같아, 맞지? 선생님이 스캔을 못 떠가지고 화면을 찍어가지고 했더니 화질이 좀 안 좋네. 자, 너희들은 책을 펴고 책을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 자, 1번 상황을 볼게. 이제 위에 있는 상황은 뭐 그냥 그런 상황이니까. 자, 1번. 옛날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한번 볼게요. 억울한 일. 위에 상황이 억울한 일을 얘기하는 거구나. 위에 상황이 뭐였냐면 식탁 위에 케이크를 네가 다 먹었지? 그러니까 난 억울해. 내가 아니라고 이랬다. 그치? 그럼 이런 억울한 일을 옛날에는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자, 격쟁, 상원제도, 신문고 제도라고 있죠. 자, 격쟁이라는 것과 상원제도와 신문고 제도라는 게 있었어. 자, 이걸 통해서 억울한 일을 해결을 했대. 자, 상원이라는 건 뭐냐면 자, 임금이 행차하신단 말이야. 자, 임금의 행차 때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임금에게 억울함을 직접 호소한 걸 격쟁이라고 했어요. 격쟁. 대단하죠. 자, 임금님이 오늘 행차하신대 그러면 옛날에는 임금님 얼굴을 함부로 볼 수가 없었거든. 모두 길에 엎드려가지고 임금님의 행차가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었어. 고개도 들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징이나 꽹과리를 막 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막 쳐다보겠죠. 임금님도 쓰겠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자, 그럴 때 임금님한테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상언제도. 이거는 이제 억울한 일을 문서에 써서 임금에게 호소할 수 있었던 거. 상언. 자, 이거 있죠. 억울한 일을 써가지고 임금님한테 올리는 거예요. 상언제도 보내는 거죠. 자, 그 다음 신문고 제도. 자, 신문고. 대궐 밖에 설치한 큰 북이 있는데, 자, 여기 이 북을 쳐가지고 임금에게 알리는 거야. 막 두드리면, 자, 무슨 일이냐 하고, 자, 물론 임금이 직접 나오는 건 아니지만, 밑에 이제, 밑에 직원이 나오는 거죠. 나와가지고 억울한 일을 들어주는 자, 그런 제도였다고 합니다. 세 가지 제도 옛날에 있었죠. 자, 그리고 옛날에도 재판 제도가 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1차 재판, 2차 재판, 3차 재판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1차는 어디 가는 거야, 여기? 그치, 관청이죠, 관할. 우리 같으면 시청 같은, 자, 관청에 가서, 이렇게 이제, 난 억울하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요. 재판을 받죠, 1차 재판. 그래도 뭔가 억울해, 분이 안 풀려. 자, 그러면, 자, 조선시대에,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한다. 2차 재판이죠.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내릴 때 억울하게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조사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해. 그 다음에 그래도 또 자 뭔가 억울해. 그러면 3차 재판이 있습니다. 사형과 같은 무거운 형벌을 내릴 때는 신분과 관계없이 세 번의 재판을 거치도록 했다. 자, 이게 오늘날의 3심 재판의 근거가 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오늘날은 무슨 제도? 3심 제도. 자, 오늘날에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건에 원칙적으로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 제도입니다. 그렇죠. 한 번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그냥 거기에 1차 재판에서 수긍을 하고 그냥 넘어가면 끝낼 수 있지만 억울하다 하면 2번, 또 억울하다 하면 3번까지 할 수 있는 3심 제도.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 자,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 있었던 제도, 격쟁, 신문고, 상원 제도였습니다. 어떤 거였는지 나오죠. 그리고 인권신장을 위한 제도에 무거운 형벌을 내릴 때 삼복제에 따라 3번의 재판을 거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3심 제도였지만 옛날에는 무슨 제도였다고? 삼복제.
삼복제. 이름이 다르다겠지? 삼복제. 자, 그럼 자, 조선시대의 억울함을 말할 수 있던 방법. 자, 신분이 높은 사람은 상소를 올리거나 나라 여러 기관에 자신의 억울함을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반 백성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하기 어려워서 신문고제도, 상언제도 등이 있었다. 옛날에도 여러 제도를 마련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 그래서 격쟁이라는 거, 신문고제도라는 거, 그리고 상언제도라는 거 한 번 더 나왔죠? 자, 그리고 심판할 때 삼복제, 그치? 삼복제는 사형과 같은 무거운 형벌을 내릴 때 신분과 관계없이 3번의 재판을 거치도록 했고, 또 억울하게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조사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19일차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자, 너희들 책 있으니까 이거 풀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20일차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시정지하고 문제 다 풀고 그 다음에 21차 수업을 들으세요. 자, 21차. 자, 인권이 침해된 사례야. 그러면 자,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있잖아. 자, 라이언은 사자인데 갈기도 없고 좀 이상하지 않아? 꼬리도 너무 짧아. 너희들 지금 그거 인권지배 하면서 있잖아. 이 친구 이름이 라이언이야, 그치? 자, 그래서 그러면서 막 생긴 거 가지고 놀리는 거 뭐라고? 인권 침해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게 인권 침해를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볼게. 자,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편견이나 차별, 사생활 침해, 사이버 폭력, 자, 이런 게 다 인권 침해라고 합니다. 자, 개인정보 유출은 뭐냐면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자, 이런 거 인권 침해예요. 예를 들면 누가 제 전화번호 뭐야?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저 친구 전화번호 막 따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인권 침해예요. 자, 그 다음에 편견이나 차별. 자, 공기놀이 하고 있는데 나도 하자 이랬잖아, 남자애가. 그러니까 너 남자라서 안 돼 이러잖아. 이거 인권 침해야. 남자 여자 구별하는 건 편견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 따돌리면 안 돼요. 자, 이런 거 인권 침해. 자,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 자, 친구의 수첩을 마음대로 보는 것. 자, 이런 거 사생활 침해입니다. 사이버 폭력. 내가 쓴지 모를 거야 하면서 막 댓글 같은 거, 이상한 글 올리는 거, 누리사랑방에 나쁜 댓글 다는 사이버 폭력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댓글 이런 거 어떻게 된다? 이제 실명제 될지도 몰라요. 지금 기사 있잖아. 신문기사나 뉴스. 거기에 댓글 다는 사람들 이제 실명제 만들었거든요. 실명제를 만들고 나니까 댓글이 무려 30%가 줄었대. 오, 대단하지. 10명이 썼다면 지금은 7명밖에 안 쓰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자, 인권 침해 사례를 더 알아볼까요? 자, 지금 자, 놀 곳이 없는 어린이. 자, 어린이는 놀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놀 곳이 없다. 이것도 인권 침해입니다. 자,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싶지만 놀 수가 없어. 지금 놀이터 고장이 나 있다, 그치? 그래서 이거 인권 침해야. 자, 놀이터를 고쳐야 할 사람들이 무관심해서 그런 거야. 이거 직무유기. 놀이터를 고치는 사람들의 직무유기야, 그치? 빨리 고쳐줘야 돼, 이거.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사례. 자, 놀리잖아요, 그죠? 은서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음 하면서 외모를 가지고 놀리면 안 돼요. 자, 즉 피부색이 다르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편견을 갖는 게 문제야. 그치? 그 다음에 또, 자, 이 시각장애인이에요. 자, 눈이 안 보여. 자, 수영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수영장 가는 길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리고 여기 지금 점자 블록을 따라왔는데, 끊어졌어요. 그쵸? 그래서 점자 블록이 끊어져 있네. 못 가는 거지, 뭐. 그치? 어떻게 길이 어떤지 모르지. 자, 이거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인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겪으면 안 됩니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또 병원에 못 가는 할머니. 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자, 지금 병원도 못 가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누가 와 있어? 우리 사회복지사 같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자, 어디가 불편하신지 하고 직접 이렇게 문진을 해서 병원에서 약을 타다 드린다든지 아니면 같이 모시고 갔다 온다든지 자, 이런 제도가 사회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다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인권 침해 사례, 개인정보 유출, 편견이나 차별, 사생활 침해, 사이버 폭력 같은 거죠. 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도 인권 침해 사례, 망가진 놀이터 방치, 이것도 인권 침해 사례입니다. 그러면 인권을 침해하면 생기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이 마음이 아프겠죠.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는다.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치? 자, 요 옆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례가 있어. 친구가 내 키가 얼마인지 물었다. 말하기 싫었지만 자꾸 물어가지고 알려줬다. 그랬더니 아랫동네는 공기가 어떠냐며 낄낄거렸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키가 작으니까 넌 아랫동네, 난 키가 크니까 윗동네 공기를 마신다. 이런 뜻이야.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정말 속상하고 기분이 나빴다. 기분 나쁘죠, 그죠? 자, 이런 거 인권 침해입니다. 친구가 가르쳐달라 해서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거 인권 침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정보, 내 사생활이야. 개인정보, 내 개인정보야. 이러면서 가르쳐주면 안 돼. 자, 학교에서 인권이 침해된 사례를 볼까요? 개인정보 유출, 또 편견이나 차별, 그리고 사생활 침해, 사이버 폭력이 있죠. 자, 46쪽에 자, 우리 주변에서 인권이 침해된 사례를 볼까요? 먼저 어린이가 겪을 수 있는 인권 침해. 아까 얘기했지만 놀이터가 없거나 놀이터가 자, 고장이 나서 놀 수가 없다. 자, 어린이가 겪을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 다문화 가정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는 피부색이 다르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자, 함부로 대한다, 놀린다 이런 거. 또 3번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 자, 점자 블록이 없다거나 계단밖에 없어서 올라갈 수가 없다거나 그치 그럼 그 다음에 몸이 아픈 노인이 겪을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 불편해서 병원을 갈 수 없다. 이럴 때 사회복지사님이 와서 도와주시거나 하시죠. 자, 그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시정지하고 책에 있는 문제를 푸세요. 자, 책에 1번, 2번, 3번, 4번까지 풀고 선생님한테 제출해주면 됩니다. 넘어갈게. 자, 마지막 21일차입니다. 오늘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야. 자, 그럼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해야 돼? 자유롭게 어린이가 놀 수 있도록 놀이터를 고쳐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인권 개선 활동을 합니다. 자,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위험한 놀이터가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터로 바뀌었대요. 자, 놀권리 회복 캠페인 등등 인권 개선 활동. 그 다음에 인권 교육 활동. 자, 이건 뭐야? 피부색이 다르고 놀리지 마라 하면서 자, 나라별 전통 의상에 대해서 막 알려주죠. 학교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인권 개선 활동과 인권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어떤 노력을 할까요? 자, 장애인 공공 편의시설 설치 이런 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죠. 개인이 할 수는 없어, 그치?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그림 너희 책이 보이죠? 마곡나루역 점자 안내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아마 점자로 되어 있어서 만지면 아마 이게 구조가 이제 눈에 들어올 거예요. 머릿속으로 다 그려질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점자 블록 있죠? 이런 거. 자,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 또 국민이 질병, 생활 불안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수행하고 있어. 그랬어. 자, 그래서 어르신들 독감 무료 예방접종 해드리고요. 왜냐하면 안정적인 삶이 힘든 사람을 위해서 국가가 제도를 만들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인권보호를 생활에서 실천해보자.
하면서 인권 포스터 그리기, 인권 개선 편지 쓰기 등등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포스터로 다른 사람에게 인권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인권표를 만들어서 또는 인권 동영상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인권 침해 상황을 봤을 때 관련 있는 관공서에 인권 개선을 위한 편지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뭐가 불편합니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있죠. 자, 그렇다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 자, 우리 사회에서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시민단체 등 사회 구성원이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인권 보장을 위해 인권 개선 활동, 인권 교육 활동, 장애인 공공 편의시설 설치, 사회보장제도 시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인권보호 실천 방법에 인권 표어나 포스터 만들기, 인권 사진 찍기, 또 인권을 존중하는 말 사용하기, 인권 개선 편지 쓰기 등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실천 방법으로 너희들이 아마 수행평가 같은 거 할 것 같아. 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볼까요? 인권 개선 활동. 그러니까 인권 개선 활동으로 시민단체가 놀이터를 지켜라. 인권 개선 활동하면서 낡고 위험한 놀이터가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터로 바뀌었대. 인권 교육 활동. 학교에서 인권 교육 활동을 통해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했대요. 자,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공공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목적이 뭐냐면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려고 만들었어요. 자, 하는 일은 인권 정책의 의견을 제시하고 인권 교육과 홍보 활동, 또 각국에 설치된 인권기구와 협력하는 등 여러 가지 인권 보호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인권 보호의 실천입니다. 우리 어린이가 할 수 있는 인권 보호의 실천도 있어요. 자, 먼저 다른 사람에게 인권을 알려주는 방법. 인권표 만들기, 인권 포스터 그리기, 인권 동영상 만들기, 인권 사진 찍기 등등. 자, 보면 인권을 존중하는 말. 자, 그러니까 인권 보호를 직접 실천하는 방법에 인권을 존중하는 말 사용하기, 인권 개선 편지 쓰기 등이 있는데 인권 존중하는 말이 어렵지 않아. 자, 이 친구가 내 꿈은 경찰관입니다.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하면 돼? 아, 그래. 훌륭한 경찰관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 이런 것도 인권을 존중하는 말이야. 그러면 인권을 침해하는 말은 뭘까? 네 여자가 무슨 경찰을 한다고 힘도 없으면서 이런 말 하는 건 인권을 침해하는 살이야. 알겠죠? 존중해줘야 돼. 그리고 인권보호 실천의 중요성. 인권은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인권보호를 실천하면 나의 인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들어가죠. 21일차 문제. 자, 문제 또 읽고 선생님한테, 요거 적어서 톡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자, 우리, 보경이는 잘 찍어와요. 우리 준수 안 찍어오던데.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여기까지. 자, 찍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보여줘야 선생님이 출석 인정됩니다.